네, 이번 미디어 리뷰 시간에는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선거 관련 방송에 있어서 MBC 강원영동이 얼마나 그 역할을 충실히 다했는지, 시청자, 유권자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선거구가 20대 총선과 비교해 원주 갑 지난 3월 3일 뉴스데스크에서는 4.15 총선 획정안이 정해지면서 우려했던 동서를 가로지르는 거대 선거구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에선 인구수에만 의존하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짚었는데 분통이 터지는 일로 꼭 필요한 뉴스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권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새로운 방향을 짚어준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유권자의 연령별 분포를 볼 때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직관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글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앞서 통합당에서 공천 배제된 권성동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4.15 총선에서 권성동 예비후보가 보수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래통합당 홍윤식, 무소속 최명희 예비후보는 사실상 거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가 주목을 끌며 강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는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발빠른 뉴스를 전해줘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강릉 선거구의 다자대결 구도를 잘 짚어줬고 후보들의 생각도 표명해준 알찬 내용의 기사였다는 칭찬의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지난 4월 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MBC 등 강원도 내 5개 언론사가 4.15 총선과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강릉은 초박빙, 설악권과 강원 남부권, 고성군수 재선거는 1, 2위가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이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먼저 당일 발표된 언론사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빠르게 잘 짚어줬고 지역별 후보자 접전 양상도 자세히 언급돼 반가웠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며 시청자를 좀 더 배려하는 뉴스가 되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투표소에서는 2장의 투표 용지를 줍니다. 지난 4월 10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는 등 시민의식이 빛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현장 모습과 투표 방법이 잘 소개돼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전투표율 현황과 역대 사전투표율이 높을 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은 짚어주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 사전투표가 끝나면 전해주려 했겠지만 이런 소식은 2번 전해도 문제가 없는 만큼 한 번 더 체크해 전해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당부의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기자 멘트 이후 바로 시민들이 다닥다닥부터 발열 체크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좀 걱정스러웠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송사들이 전해주는 선거 상황이나 아니면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들 기대를 했는데 우리 MBC 강원영동의 이 선거 관련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예년 수준에 그치지 않았나. 그리고 시청자들은 보다 더 큰 정보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제공된 정보는 예년의 선거와 비추어 봤을 때 크게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미래통합당 4명, 무소속 1명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일단은 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세 군데 지금 그 야당이 우세한 그러니까 야당이 우세한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군데는 경합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뜻이죠.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은 결과가 뒤집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지역 후보자들이 얼마나 표를 얻었는지 개표 현황을 MBC 강원 영동을 비롯해서 지역 MBC가 시시각각 그 상황을 전해줬다라는 시도는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신하고 또 의혹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색하고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재선 국회의원이지만 제대로 된 경선도 못 치르고 컷오프 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4선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이 3선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으로서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권성동 국회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4선 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한테 3선 의원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진행자의 말이 나가는 등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릉시 선거구 개표소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개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훈 기자, 개표소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개표소마다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 개표소에도 투표함이 속속 도착해 조금 전 7시쯤부터 개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최근에 이제 크로스미디어 전략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방송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뉴미디어가 지상파 방송과 연결되는 접점이 약간 불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고 피드백은 뉴미디어로 받아서 지상파 방송과 바로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지상파 방송은 지상파 방송대로 또 뉴미디어 방송은 뉴미디어 방송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연계되지 않고 연계됐지만 고립된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쌍방향 소통에 익숙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득표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접촉하는 면을 늘리고 또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쉽게 주위에서 접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 날로부터는 후보자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직접적으로 유권자들 접촉하기가 어렵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신이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실천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주기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매니페스토 평가보다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시청자들,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주기적으로 방송에서 점검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의무감, 부담감 이게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견제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님이 이게 없지요.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대책을 도와준다 실제적으로 피부로 우리 상인들이 와 닿는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준다,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들이 누가 밖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질 쪽도 그렇고 관광 손님도 없고 모든 면에 가게세도 그렇고 장사가 안 되니까.
평소와 비교해 봤을 때 이 관광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었나요? 뭐 지금 뭐 거의 한 70% 이상이 줄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70%? 예,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7번 국도 코로나로 위협받는 우리 기업들 편에서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소개가 있었다면 방송 후에 후원이나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한 이 상황에서 강릉 주민으로서 강원도청의 피해 대책 방법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알게 되어서 좋았고, 또 상인들과 여행 업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집에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출연해서 설명을 해서 알 수 있게 돼서 좋았고, 도경리역에 대한 정보랑 대관령에 위치한 카페에서 매주랑 청국장, 청원, 강릉 전통 막장에 대해 알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처음 주제를 요즘 상황과 맞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겁게 시작한 듯 했지만 MC들의 개인적인 농담으로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갑작스럽게 운동하는 장면이랑 또 갑작스럽게 도경리역에 대한 장면과 행쇼 장면이 당황스럽습니다. 하는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주제가 사방팔방으로 튀는 느낌이 들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현 상황에 맞게 강원 영동 전체 지역의 상인들의 피해 정보를 작년과 최근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대책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많이 답답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7번 국도 영상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홈트레이닝을 많이 알려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면 경제적 손실이 많이 클 텐데 라고 생각만 했었지, 그렇게 여행사나 아니면 시장 같은 그런 관광지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알 수 있게 되어 빨리 강원도가 회복되어가지고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삼척의 간이역이 영상 중반부에 나왔었는데요. 그 간이역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장으로 만든 커피, 장으로 만든 디저트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정말 맛있겠다. 우리 음식으로 저렇게 퓨전 요리, 예쁜 요리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영상을 보면 인터뷰에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심각한 지금 사람들이 전달력보다는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삼척의 아름다운 기차역이 SNS를 통해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차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선 더 많은 사진들이 필요하지만 사진들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아쉬운 점에서 말했다시피 삼척의 간이역이 너무 예뻤습니다. 다음에도 그와 같은 기차역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기차역에 대한 아름다운 사진들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행쇼란 프로그램에서 나상도라는 가수분이 나오셨는데 손흥민을 닮았다는 말에 악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악플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이런 아름다운 시를
노래로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그렇죠. 편하지 않을까요? 네. 의미가 또 전달이 네, 될 수가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시를 노래하는 밴드 트루베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트루베르에서 곡을 쓰고 노래하는 나디아입니다. 나디아. 이름이 나디아 씨.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베르에서 랩을 하고 있는 피티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시에 갖고 있는 언어와 정서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장르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안도현 씨 이번 B급 라디오 보라보라 79회 편은 평소에 시는 어렵게 느껴져서 멀리하게 되었었는데 시를 노래와 함께 쉽게 접할 수 있는 트루베르라는 밴드를 소개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를 평소에 즐겨하지 않으면 모를 법한 젊은 시인들의 언급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출연자들의 과도한 손동작은 보는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점은 일반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시의 세계로 노래를 잘 풀어나가 문학적 문화와 음악적 문화의 조화를 잘 이루어낸 트루베르 게스트를 모셔 제가 알지 못했던 음악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리액션이 좋은 게스트여서 그런지 프로그램의 예능성이 더 독보적으로 느껴졌어요. 나디아한테 얘기했어요.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구절 중에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라는 구절이 있어요. 좋아하는 시인 같은 경우는 스타일. 네, 뭐 시인? 네, 시인. 네, 네. 시인. 박소란 시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시인들을 많이 좋아해요. 박소란 시인, 그다음에 권민경 시인, 뭐 신철규 시인 이제 네. 생소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노래하고 싶은 시가 있다면요? 내년 2021년이 되면 김종삼 시인의 그 탄생 100주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김종삼 시인의 시를 되게 좋아하고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도 거의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는 작가 시인 중에 시인. 네. 분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선명하고 강렬해서 지금까지 트루베르가 만들었던 시 노래와는 좀 다른 부분 그리고 또 저희도 좀 다르게 접근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래와는 또 다른 트루베르의 느낌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종삼 시인의 시를 노래할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루베르 게스트가 언급하는 시인의 정보를 편집으로 더 넣어주셨다면 시청자들이 시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로 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시로 노래를 만든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고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시로 어떻게 노래를 만드는지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음악을 즐겨 듣는데 저뿐 아니라 시를 별로 흥미롭게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시로 만든 음악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트루베르의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꽤 자주 찾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래퍼 피티컬은 단지 시와 랩을 좋아해서 시로 랩과 노래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티컬은 이 밴드를 직업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전에는 직장인 생활까지 함께 했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힘들어도 이겨내고 활동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개선해야 할 점은 시로 만든 노래는 조금 생소한데 그만큼 사람들의 궁금증도 많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MC분들이 옆에서 다양한 질문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기에 시청자들의 질문을 뽑아서 인터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시들은 제가 원해서 찾아본 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시는 모두 재미없고 또 문학적이고 또 그쪽 분야로 특출난 사람들만 쓰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루베리라는 그룹이 결성되는 과정과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들과 함께 들으니 재미있었고 시에 대한 편견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로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시인을 알리고 좋은 시를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시는 지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시로 노래를 만든다는 말 자체가 너무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평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시를 접하게 되면 학생들도 시에 대한 시선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영상이 조금 길고 계속 앉아서 인터뷰하는 모습만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더 즐겁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밴드 그룹 트루베리의 작업 과정 등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주봉입니다.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저 푸른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일출의 장관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동해, 일출의 동해, 여기가 바로 강원도의 동해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해의 구석구석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았던 점은 동해의 바다나 촛대바위와 같은 관광 명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동해를 많이 가는 편이긴 하지만 촛대바위가 애국가에 나왔다는 점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동해하면 떠오르는 게 바다밖에 없을 텐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해에는 바다에 버금가게 멋있는 풍경을 가진 풍경들이 많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 간의 케미가 정말 좋았던 것 같고, 특히 나레이션이 동해의 분위기와 정말 잘 맞았었기 때문에 그 동해의 정다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이 조금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할 점은 출연자들을 10대나 20대가 더 잘 알고 있는 인물들도 넣어서 구성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장소는 아니더라도 몇몇 장소들에 가서 그 장소에 관련된 퀴즈나 레크레이션과 같은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임팩트가 남고 기억에 잘 남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쉬웠던 점은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뭔가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만한 임팩트가 없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루함을 느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연자분들이 개그를 치실 때 약간 간간히 머리채를 잡는다던가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자들의 재미를 고려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영상을 전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도 시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교육적으로 조금 더 올바른 면서도 재밌는 개그를 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